반갑습니다. 바닥 안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위에 초보조사님께서 뭐 고기 잡는 영상도 좋지만 채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뭐 못생긴 얼굴을 또 카메라 앞에 한번 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감성동 채비법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반유동, 한 가지는 진유동인데 될 수 있으면 초보자분들께서는 뭐 전유동보다는 반유동을 조금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전유동 자체가 낚시를 초보자님께서 하시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좀 많거든요. 바람이라든지 조류라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 이렇게 전유동이라는 거는 내가 수심층을 얼마나 내렸는지 또 얼마나 입지가 가고 있는지 얼마나 바닥층을 내가 머물고 있는지를 솔직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초보 조사님들께는 제가 반유동을 조금 많이 권해드리는 입장이고요. 반유동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난 뒤에 전유동 쪽으로 채비를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론 뭐 전유동으로 해서 그게 전문화 시켜서 잘 하시게 되면 좋겠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 반유동 낚시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두 가지 채비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처음에 자, 오늘 제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원줄을 조금 굵은 걸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원줄이 있겠죠. 원줄에 이렇게 원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줄에 뭐 수심 10m 같으면 한 7m, 8m 라인에 목줄을 한 3m 준다고 가정했을 때 면사매듭을 먼저 시작하죠. 자, 면사매듭을 이렇게 한 10cm 정도 이렇게 잘라서 면사매듭 있죠, 우리. 잘라서 이렇게 원줄과 이렇게 같이 한쪽 끝을 같이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자, 여기서 면사매듭 원을 그려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원이 나오죠. 이 원을 그린 상태에서 원줄과 면사매듭을 같이 한 4바퀴 정도 셋, 한 4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서 양쪽 끝을 이렇게 살짝 잡아 당겨주면 이렇게 원선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완성이 되면 면선매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게 잘라주면 안 됩니다. 커트를 할 때 한 양쪽 1cm 정도, 1cm 정도 열을 두시고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면사매듭은 이렇게 유동적으로 수심을 조정하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많이 헐거워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때 이 양쪽을 잡고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1cm 정도 양쪽으로 초리 때 간섭만 받지 않으면 한 1cm 정도 열을 두고 이렇게 묶어 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게 이렇게 반달구슬입니다. 반달구슬을 위에 원형을 그린 쪽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면사매듭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끼워 주시고요. 잠시만요. 원줄이 굵어서 자, 이렇게 반달구슬이 동그란 면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끼워 주시고 위로 갈 수 있도록 보이시죠? 이렇게 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끼워 주시고 그 다음 어신치죠. 어신치가 그 다음 들어가고 그 다음 제 같은 경우에 순간수중인데 순간수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통상 여기 이렇게 채비하면서 요 어신지와 순간수중 사이에 완충 고무 동그란 원형 고무를 이렇게 넣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감성 낚시에서는 뭐 원리 원투를 쳐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비가 좀 복잡하게 되면 캐스팅 하는 순간에 좀 엉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채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완충금을 넣는 데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캐스팅 하는 데는 분명히 약간의 간섭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반달구슬 반달구슬인데 이 반달 이제 삼각 고무인데 완충금을 할 수 있는 건데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삼각 고무입니다. 이거를 좁은 면이 이번에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좁은 면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줬죠. 여기에 이제 도래가 묶일 건데 자, 도래 같은 경우에도 통상 한 줄만 넣어서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을 잡고 한꺼번에 보시죠. 자, 두 줄을 이렇게 두 줄을 잡고 이렇게 같이 도래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돌에 들어갔다 나온 줄과 함께 하면 네 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두 줄, 여기 두 줄. 이렇게 묶게 되면 강도가 한 줄보다 훨씬 강하게 나옵니다. 예, 겨울철에 대물, 뭐, 애써서 사고 그런 대물을 터뜨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두 줄 내서 꽈배기 모양으로 한 번, 같이, 두 번, 세 번, 예, 세 번, 네 번 정도 감아서, 다시, 요, 원형, 예, 원형 구멍에, 예, 네 번째 구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살짝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제거이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묶고 나면 짜투리 줄들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너무 짧게는 자를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여유를 주시고 자르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약간 여유를 주시고 자르면 이 목줄이 간섭을 받겠지 않겠냐, 엉키지 않겠냐, 캐스팅 시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그래서 이 아까 삼각고무 있죠. 삼각고무를 이렇게 역으로 좁은 면 위로 가게 끼우라는 방법이 왜 그러냐면 이 삼각고무를 자, 이렇게 내려서 살짝 덮어주면 자, 살짝 덮어주면 이렇게 지금 도래에 도래의 한쪽 원이 이렇게 삼각고무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채비가 깔끔하게 완성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반유동 채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전유동을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드릴게요. 전유동은 뭐 전유동 채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또 뱅에도 낚시하고 할 때 많이 쓰는 거지만 감성 낚시에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유동은 자 위에 뭐 면사 매듭이든 방달구슬이든 없지요. 그렇죠. 다 빼버리고 원줄에 예, 원줄에 요 찌, 예, 제가 사용할 찌를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예, 시켜주고요. 그 다음 밑에 들어가야 될 게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조수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조수기 아래 위로 이걸 빼서 넓은 면이 이렇게 조수기가 있죠. 이렇게 예, 있으면 넓은 면이 삼각형 넓은 면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끼워주고 넓은 면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끼워주고 그 다음 밑에 것도 똑같이 작은 삼각조수기도 위로 넓은 면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끼워서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넓은 면 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 두 개를 이제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고정 핀을 여기에 끼워주시고 위에도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 채비가 전유동 채비가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예. 통상적으로 밑에 전유동 채비 같은 경우는 도래를 쓰지 않는 게 뭐 통상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목줄까지 직결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목줄 같은 경우에는 뭐 묶는 방법이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많은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그냥 뭐 현장에서 빨리 예, 뭐 저도 원래 워낙 이 전투 낚시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직결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그 대신 이 그렇게 빨리 안 돼서 강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강도도 충분히 나오고 할 수 있는 직결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줄이 이렇게 있죠. 예, 원줄에 목줄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잘 얇아서 안 보일 건데,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원줄, 목줄을 두 개 이렇게 잡고, 자, 같이 이렇게 원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원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예, 원형이 나오죠. 이 원형에 손을 놓고, 잘 안 보이네. 원형에 손을 놓고 한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내 세 바퀴도 좋은데 두 바퀴 정도만 돌려도 충분히 강도가 납니다. 두 바퀴를 돌리고 난 뒤에 목줄과 원줄을 같이 잡고 이렇게 살짝 빼냅니다. 네, 빼내서 양쪽으로 탁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직결 매듭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잡토리를 잘라주면 직결 매듭이 됩니다. 이렇게 네. 네. 자, 이렇게 직결 매듭이 나왔죠. 이건 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지만 다른 직결 매듭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결코 이게 지금 제가 두 번 당겼지만 이 직결 매듭이 강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빠르다고 해서 강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써본 결과로는 강도가 충분히 대상어종을 낚을 수 있는 강도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유동 채비를 이렇게 예, 마치면 됩니다. 자, 요 전유동 채비를 초보 조사님들께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전유동 채비를 사용하실 때 내가 수심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을까를 파악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한 흘림을 해서 예, 미끌림이 자주 발생해서 채비 훼손하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 아예 그 채비가 내가 대상어종을 만날 수 있는 바닥까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채비를 회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팁을 드리자면 초보 조사님께서 처음에 전유동 낚시를 시작하실 때 배우실 때 예를 들어서 수심이 8m 같으면 위에 10m 정도 되는 지점에 면사매듭을 하나 묶어주세요. 예, 이렇게 면사매듭을 하나 묶어주시고 전유동을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전유동이 지금 채비가 점점점 통상적으로 뭐 목줄을 한 3m, 4m 서질 때는 목줄이 안착되고 조속기가 살짝 빠지고 치아에서 사라지면 한 6m 정도 내려갔다가 감은 잡죠. 그렇죠. 그 정도 감은 잡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조속기도 사라져 버리고 그 위에 이제 내려오면 이 찌가 어디쯤 내려가 있는지 어떻게 내려간지도 모르고 또 원줄의 굵기에 따라 채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조류가 얼마나 빠르게 따라 또 채비가 어떻게 되는지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위에 한 2m 정도 수심보다 한 2, 3m 정도 위에 면사매듭을 하나 매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내 채비가 대략 사선을 그렸을 때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다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대략 그러면 8m 수심이면 이 정도 내려갔겠다 했을 때는 이 찌의 움직임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그거를 이제 이 면사 매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갔으니까 그 변화되는 찌의 모습을 잘 관찰하시다 보면 조금씩 익혀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전유동을 하시다가 난 저번에 반유동으로 또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 찌르기에서 나온 이 반달구슬이 있습니다. 찌르기에서 나온 반달구슬이 보면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반달구슬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반이 갈라져서 반유동으로 교환하고 싶을 때 채비를 훼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르지 않아도 커터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갈라진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반달구슬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원줄이 굵어서 잘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삽입이 이렇게 해서 반유동으로 전향시켜서 낚시를 여건에 따라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사용해 보십시오. 사용해 보시고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보 조사님 뱅에돔 낚시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렇죠. 초보 조사님들께서는 감성돔 낚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저는 뭐 전유동이 옳지 않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유동으로 시작하셔서 전유동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특히 뭐 전유동을 이렇게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개인 낚시 스타일에 따라 또 틀린 거니까 이렇게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뭐 이 두 소시에 제가 앞뒤로 이렇게 반유동하고 전유동을 이렇게 대충 설명을 했는데요. 필터 가셔가지고 이 채비나 낚싯대들은 뭐 그림으로 치면 하나의 붓과 물감밖에 안 됩니다. 붓과 물감밖에 안 되니까 이 붓과 물감을 잘 가지고 내가 얼마나 상상력을 발휘하고 내가 얼마나 테크닉을 발휘해서 그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붓과 물감을 필드에 나가셔 바다에 나가셔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얼마나 내가 가진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끼를 발휘해서 대상 어종을 만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낚시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서 요즘 날씨도 춥고 하니까 가서 항상 안락하시고 가정이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또 제가 다음 좋은 그림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